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11쪽 맨 위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자, 이런 그래프를 줍니다. 시간 위치 그래프죠. 그래프를 준 다음에 구하라는 게 5초 동안의 평균 속력을 구해라. 자, 문제야. 문제. 5초 동안, 5초라는 시간 동안 평균 속력을 구해라. 평균 속력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속력에 대한 공식이 필요하겠네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죠. 이동거리인데 앞에 평균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이 붙으면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낼 때 어떻게 해요? 전체 점수 다 더하고 전체 과목수로 나누죠. 바로 전체라는 용어가 들어요. 전체. 다시 말해서 평균 속력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전체 이동 거리하고 전체 시간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전체라는 거는 여기 5초까지 됐으니까 5초라는 시간을 집어넣으면 되고요. 전체 이동 거리는요. 봐봐. 5초까지 얼마나 이동하나 볼게요. 0에 있던 녀석이 3초 동안에 어디까지 이동해요? 5m까지 이동하죠. 그랬던 녀석이 5m에 있던 녀석이 다시 2m 위치까지 내려왔다는 건 몇 미터 이동한 거예요? 또 3m 이동한 겁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뭐를 알 수 있어야 돼? 얘가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5m를 갔다가 다시 3m를 돌아와서 2m만큼 떨어진 그 위치에 도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갔나? 이쯤 되겠다. 이 정도. 도착했다. 여기 5m 갔다가 3m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이동거리 몇 미터야? 8m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네요. 맞죠? 얼마 된다? 515 1.6 1.6m/s가 평균 속력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5초 동안에 뭘 구해라? 평균 속도를 구해라. 자, 속도의 공식은요. 시간분의 뭐예요? 변위로 구하죠? 네, 평균이니까 어떻게 해요? 평균 속도니까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변위로 구하면 되겠네요. 시간은 당연히 5초일 거고요. 전체 변위는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만 찍어서 변위를 구하는 거죠. 이 그램상으로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찍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위치, 나중 위치 하면 2m밖에 안 나오죠? 변위가 2m. 그러니까 2m를 집어넣어야 돼. 속도, 평균 속도 얼마 나오는 거야? 0.4m/s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프 분석 문제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평균 속력, 평균 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변위가 나오나? 처음 위치, 나중 위치를 직선을 그어주게 되면은 봐봐, 요 초록색이 의미야. 이 초록색이 의미하는 게 뭐야? 변위. 처음 위치, 나중 위치 찍혀 있으니까 요 y 값이 변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야?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됩니다. 예. 기울기 봐봐. 5분의 2잖아. 예. 5분의 2니까 0.4 딱 나오네요. 그죠? 바로 저 초록색 그래프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가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평균 속력은 안 나오죠. 평균 속도 값은 그래프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제 5번 바로 갈게요. 5번. 저거는 되게 쉬워. 엄청 쉬운데 쌤이 이제 하는 요령을 좀 알려줘야 돼요. 요령.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 가속도 공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라는 공식이 하나 우리 오늘 배운 공식이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오늘 배운 공식인데 우리 또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식 들어본 적 있죠? F는 ma. 예. F는 ma. 자, F는 ma에서 A가 뭔지 알아요? A가 제야. 그러니까 가속도에 대해서 정리하면 N분의 F로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한테 뭘 말하고 싶으냐 얘가 봐봐 이거야. 두 가지 자동차를 주고 나서
첫 번째 자동차는 속력이 V였다가 2V, 3V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이 왼쪽의 그림에서 이 자동차의 속력 또는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이죠. 사방의 표시 없으니까요. 오른쪽입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게 문제야.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잘 봐. 가속도란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의 변화량이죠. 예. 이게 속도니까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요. 그러면 가속도도 뭐 해야 돼? 화살표가 들어가요. 즉 가속도도 역시 뭘 가진 물리량이다? 방향성을 가진 물리량이라는 겁니다. 플러스 방향의 가속도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의 가속도도 있겠네. 플러스를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자동차는 그러면 가속도 방향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라고 했을 때 되게 난감해요. 가속도 방향은 어떻게 결정하지? 속도 방향은 같은 건가? 아니요. 그거 판단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2번 공식을 먼저 소개한 거야. 잘 봐. 가속도가 방향성을 가지죠.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m분의 f죠. 힘의 방향성이 있냐? 이겠죠. 아까 힘은 방향성을 가진다. 힘의 방향과, 잘 들어.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일치합니다. 봐봐. 자동차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가 뭐야? 어디서 미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잖아. 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힘의 방향이 오른쪽이니까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공식으로 쉽게 가속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의 방향이 오른쪽 화살표로 그려져 있죠. 가속도가 오른쪽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현재 어떤가 얘는 같은 겁니다. 속도의 방향도 오른쪽, 가속도의 방향도 오른쪽입니다. 이거 봐봐. 얘는 다릅니다. 3V, 2V, V 점점 느려지고 있죠. 첫 번째, 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그치? 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에요? 물어봐. 어느 방향? 왼쪽입니다. 왜? 얘가 왜 느려져? 반대 방향으로 힘받고 있으니까 느려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가속도 방향은 왼쪽인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인 거야. 왜? 힘을 왼쪽으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속도를 왼쪽으로 그려놨죠? 자, 이제 가속도의 방향을 물어보면 이제 뭐만 떠올리면 돼? 힘을 어디로 받고 있는지만 판단하면 가속도의 방향을 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예. 또 하나. 얘는 이름이 뭐냐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맞나요? 속도가 점점 더해지는 값이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얘는 무슨 운동한다고 부르면 좋을까? 속도가 줄어드니까. 감속도 운동? 맞아요. 등감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딱 적당하죠? 맞네요. 한자어로 적당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할게요. 등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에 불어납니다. 맞아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도가 얘도 더해져. 봐봐, 속도 더해지고 있잖아. 보여? 진짜 보여? 얼마가 A에서 B로 갈 때 얼마의 속도가 더해지고 있냐? 더해지고 있어. 얼마가? 마이너스 V. 맞죠? 마이너스 V만큼 더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도 역시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준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속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도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더해주면 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아, 등감속도 운동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2쪽의 문제 풀기 전에 우리 6번 얘기 먼저 하고 풀게요. 우리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하고 풀 겁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운동을 좀 볼 건데 이건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 잠깐 저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책 있는 사람들은 26쪽을 잠깐 펴봐요. 26쪽 피면은 거기 알짜 힘과 운동 상태의 관계 그래서 가운데쯤에 표 하나 나와 있죠. 힘이 가해짐에 따라서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이런 운동은 왜 하지? 여러 가지 운동 중에 이 운동은 왜 하지? 이 운동은 왜 하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더 설명을 잠깐 할게요. 봐봐. 얼마 안 걸리니까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잃어버렸다. 하얀색 분필. 자, 여러 가지 운동이야.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이미 1m/s로 운동을 하고 있어. 어디에서? 마찰이 전혀 없는 면 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했어요? 마찰이 전혀 없어. 공기 저항도 없어. 그러면 쟤는 멈춰 안 멈춰? 안 멈춰요. 저 속력을 계속 유지합니다. 만약에 뒤에서 밀면요. 빨라지겠죠? 네. 앞에서 밀면요. 느려지겠죠? 근데 얘는 뒤에서도 안 밀고 앞에서도 안 밀고 마찰도 없어. 아무런 힘도 가해지고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쟤는 저 속도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속 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속력이 일정하다. 근데 얘는 한 방향으로 쭉 가는 중이지.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방향도 안 바뀌어. 봐봐. 어떤 물체가 가다가 방향을 바꾸는 것도 힘을 빡 가해야 방향이 바뀌는 거야. 힘을 빡 가해야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얘는 방향이 바뀔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므로 잘 봐. 직선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을 뭐라고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단어를 볼 때 이제 하나하나 딱 뜯어서 보는 연습이 필요한데 등속이라는 말은 뭐야? 속력이 일정한가 보다. 직선이란 말을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방향도 일정한가 보다. 그럼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냐면 절대로 힘이 가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얘는 얘한테 가해지는 알짜적인 힘이 0이야. 알짜 힘이 0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알짜 힘이 가해져야 돼? 안 가해져야 돼? 안 가해져야 해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알짜 힘이 전혀 가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운동을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등속 직선 운동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운동을 하려면 힘이 가해지면 안 돼요. 힘이 절대 가해지면 안 됩니다. 힘이 안 가해졌을 때 운동을 하나 소개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운동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얘한테 1m/s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힘을 가해요.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속도가 쭉쭉쭉쭉 증가하겠죠. 속도가 쭉쭉쭉 증가할 거 아니야? 속도가 쭉쭉 증가해서 1초가 지난 후에 2m/s 되고 막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무슨 운동을 하게 되냐면 두 번째 운동 등가속도 운동하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하게 돼요. 속도가 더해지는 값이 일정해요. 속도가 왜 일정하게 더해지지? 일정한 힘을 가했으니까. 일정한 힘을 가했으니까 속도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1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가했으니까 속도가 더해지는 값도 일정하게 더해지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 자기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밀었으니까 방향을 바꿀 이유가 있어 없어? 방향 바꿀 이유가 없죠. 방향이 바뀐다는 건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힘을 가했을 때 방향이 바뀌는 거거든.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하면 방향이 바뀔 이유가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럼 얘도 뭐가 들어가는 거야? 직선이 들어갑니다. 자, 이 운동의 이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가해져야 돼?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하고요. 이게 운동 방향하고 어때요? 일치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란하다. 나란하게, 평행하게 가해진다고 표현해요.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는 뜻이죠. 나란하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속력이 점점 줄고 있다면 3m/s였던 게 2m/s로 줄었어. 그죠?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가하고 있는 거지. 자, 이 운동은 뭐라고 표현할까? 얘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얘도 일정한 크기 힘이 가해지니까 속도가 줄어드는 양이 어때요? 일정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일정하게. 그럼 우리 얘도 이름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돼요. 왜? 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란하게 힘을 가하니까 운동 방향이 왼쪽에 오른쪽으로 틀어질 이유가 없죠. 같은 방향에서 점점 느려지기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일치한다고 안 하고 나란한 거. 나란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일치하면 방향도 일치해야 되잖아.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란하다는 표현이 이것도 나란. 저가 같은 방향도 나란한 거야. 이것도 나란한 거야. 앞으로 나란한 건데 이것도 나란한 겁니다. 서로 나란한 힘이 지난다. 나란한 거. 나란하다는 표현, 다른 방향이 다를지라도 이렇게 서로 평행 관계면 나란하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됐네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세 번째 운동은 좀 특이합니다. 봐봐. 어떤 물체가 오른쪽 방향으로 1m/s의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어. 자, 얘는 평면상에 놓은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물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 얘를 뒤에서 밀면 빨라지죠. 앞에서 밀면 느려지죠. 근데 뒤도 앞도 아니고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합니다. 힘을 이렇게 가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느려지지 않나요? 안 느려져. 아래로? 아니, 느려지려면 얘를 방해해야 되잖아. 점점 아래로 떨어져. 맞아요. 얘는 속력이 빨라지기도 애매하고요. 그죠? 속력이 느려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방향만 바뀌어요. 속력은 유지된 채로 방향만 바뀝니다. 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의 중간 정도 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 하지만 속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속력은 바뀌면 안 돼요. 아니 뒤에서 민 것도 아니고 앞에서 민 것도 아니고 딱 수직이니까 속력이 빨라지면 얘가 서운할 거고요. 속력이 느려지면 얘가 서운하겠죠. 그래서 절대로 속력은 변하면 안 됩니다. 1m/s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이 바뀐 다음에 또 수직으로 또 힘을 가해요. 또 수직으로 힘을 가합니다. 또 어떻게 돼요? 또 방향이 바뀌겠죠. 방향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방향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일로 운동할 때는 또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해서 계속해서 운동 방향 바꿔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운동을 하게 돼요. 이거 무슨 운동이라 합니까? 속력 안 바뀌지. 속력 안 바뀌니까 등속 운동이야. 근데 방향은 계속 바뀌죠. 어떻게? 동그랗게. 오케이.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등속 원운동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야 돼? 수직이야, 수직. 요거 아니야? 예, 직교. 이거 아니야. 이거 수직하다.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등속 원운동 하겠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운동이었고요. 자, 네 번째 운동은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포물선 운동. 그리고 진자 운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자, 포물선과 진자는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잘 봐. 지표면에서 어떤 물체를 비스듬하게 쏘아 올리면 내 손을 땅 떠난 순간부터는 이 A라는 물체는 더 이상 힘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자, 지금 어디로 던진 거야? 하늘 위로 던진 거죠? 중력. 맞아요. 중력이라는 힘을 받습니다. 자, 중력은 방향이 결정돼 있죠. 어느 방향? 아래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제 입장에서는 어느 방향? 바로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근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야. 그럼 얘가 운동하는 방향과 중력이란 방향이 어때요?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도 아니고 비스듬하죠. 그러면 요 힘이 굉장히 많은 걸 받고 운동 방향도 바꾸고 각도가 크다 보니까 어때요? 속력도 느리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속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올라가는 동안에 왜 속력이 느려지냐? 올라가는 동안 반대로 되거든요. 올라가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각도가 너무 크니까 얘를 방해한단 말이야. 올라가는 걸 방해하니까 점점 속력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정점을 찍고 반대로 내려올 때는 어때요? 내려올 때는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죠. 중력 방향은요? 이 방향이죠. 중력과 운동 방향이 어때요? 각도가 좁죠. 저 중력이 운동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려오는 동안에 점점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운동했다? 포물선 운동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포물선 진자 운동, 진자도 그려줄게요.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떨 때 가능하다? 기호가 따로 없어요. 비스듬할 때 가능합니다. 힘과 운동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때 저런 포물선이나 진자 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랑 운동 방향이랑 90도보다 작으면 맞아. 90도 기준이야. 90도보다 작으면 점점 빨라져요. 딱 90도는. 딱 90도는 방향을 바뀌어. 저건 딱 90도는 방향을 바뀌어. 90도를 기준으로 맞아. 여기가 딱 90도죠. 여기가 딱 90도죠. 여기가 딱 오른쪽 가는데 힘이 여기가 딱 90도죠. 그래서 정점을 딱 찍었을 때는 속력은 더 이상 느려지거나 빨라지지 않고요. 여기서는 방향만 탁 반대로 꺾이는 거. 방향만 딱 꺾이고 내려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90도가 기준이야. 맞아. 그래서 90도 얘가 둔각 90도 기준 하잖아. 네. 자, 그런 이유라고 보면 돼요. 자, 진자도 한번 그려볼게요. 진자는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공인데 여기를 5점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5점. 5라는 점에서 가만히 놔뒀어. 얘를 당겨. 당겨서 이만큼 당깁니다. 그래서 A라는 점까지 당겨 올렸어. 자, 그러면 여기가 기준점, 지표면이 여긴데 이만큼 당겨 올렸으니까 얘는 뭘 가지게 되냐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손을 딱 놓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를 움직일 거 아니야? 왜 움직이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중력이 이 방향으로 당기고 있죠. 그럼 얘가 움직이는데 실 때문에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어때요? 각도가 좁죠. 그래서 A부터 O까지 오는 동안에는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여기를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될까? 운동 방향, 가운데 그릴게.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힘은요?
이쪽 방향이죠, 항상. 그죠? 그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의 각도가 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에 속력이 점점점 느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A에서 O까지 올 동안 속력이 빨라지다가 O에서 B까지 갈 때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중력이라는 힘의 영향 때문이고요. 중력이 어떻게 작용한다? 운동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속력이 빨라지고 속력이 느려지는 건 알겠어. 그리고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 보여요? 예. 방향도 계속 바뀌죠. 다시 말해서 힘과 운동 방향이 비스듬할 경우에는 방향도 계속 바뀌고요. 속력도 계속 변화가 됩니다. 둘 다 변화가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방향만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경우 등속 직선 운동은 방향도 안 바뀌고 속력도 안 바뀌죠. 네. 등가속도 운동은요. 방향은 안 바뀌고 속력만 바뀌죠. 얘는 둘 다 바뀌어요. 둘 다 바뀌는 조건은 비스듬하게 작용할 때는 둘 다 바뀔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B는 B? B점은 5점이랑 이렇게 선대칭 도형으로 A의 위치만큼 맞아요. 딱 가는 거예요. 딱 갑니다. 단 공기 저항이 없다는 전제하에 공기 저항이 없다면 같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공기 저항이 없으면 무한히 이렇게 무한이야. 사실 우리 진짜 언젠가 멈추죠. 예. 왜 공기랑 부딪혀서 공기한테 열에너지 형태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래요. 열에너지 형태로 다 뺏겨버리니까 나중에 결국 멈추죠. 멈추는 이유는 바로 에너지에 대한 내용으로 좀 바뀌는 거예요. 운동에 대한 내용이니까 일단 공기저항을 많이 무시하고 운동을 분석을 많이 해요. 순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무시한 채로 분석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제? 문제 풀면 확실히 이걸 우리 12쪽 문제를 좀 먼저 풀어볼게요. 12쪽. 맞아. 오늘은 이거 쓰고 이거 쓰는 거야.